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들어갑니다. 근세사회의 성립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 398페이지. 자, 근세의 세계사입니다. 여기는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어디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보시면 자, 근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시대 시대의 구분론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 4시대의 구분론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가 뭡니까? 고대. 고대는 신라가 있는 시대예요. 삼국시대 신라부터 통신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중세, 고려시대죠. 고려시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엔 근대인데 근세잖아요. 근세. 그럼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조선시대의 경우는 서양의 근대랑 비교할 때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서양의 근대보다는 좀 발전이 안 됐고요. 그리고 서양의 중세, 무슨 뭐 봉건사회니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근대의 근자를 가져오고요. 중세의 해자를 가져와서 근세.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 생겼습니다. 근세는 조선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근세가 조선 전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대단원 하나예요. 조선시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단원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가 한 단원이었고 중세 고려시대가 한 단원이었는데 근세 조선 전기가 한 단원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근대로의 맹아 싹이 텄다는 얘기지. 이것이 조선시대 후기에서 전기와 후기가 대단원 하나씩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앞부분보다는 뭡니까? 특히 조선시대 쪽 이후를 출제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요즘 공무원 시험 출제 경향은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되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전기 후기를 나눈 기준은 뭐냐? 이것이 1592년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전쟁을 여러분 7년이나 해요. 일본에서는 뭐 7년 전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7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 외란 전후에 뭡니까?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1392년부터 1592년까지가 전기고요. 1592년부터 그래서 쭉 가서 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전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은 임진왜란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또 우리는 뭡니까? 전기에는 중국이 명나라예요. 명나라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전쟁을 7년이나 하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전쟁 7년 할 때 우리나라랑 명나라랑 뭡니까? 막 싸우니까 뭡니까? 이 한반도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만주 지방에 공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명나라나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명나라와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데가 만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만주족이 성장하죠. 고려시대의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이 조선시대 때 만주족이고요. 그래서 만주족이 성장한 다음에 얘네가 나중에 후금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되죠. 그래서 만주족 성장. 그래서 후기에 청나라죠. 청나라입니다. 이 상황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명제국입니다. 중국. 명나라입니다. 14세기 후반 성립된 중국의 명은 북방왕조인 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민족의 왕조를 재건했는데 좀 보시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원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명나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옆에 지도 보시면 뭡니까? 지도 보시면 되게 멋있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는 명나라가 뭡니까? 몽고족을 몰아낸 건 맞아요. 몰아낸 건 맞는데 쫓겨나간 몽고 애들이 멸망한 게 아니고 북쪽에서 북원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옆으로 이게 쭉 이어집니다. 몽고가 대제국이었지.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중국 애들이 차지했던 중원을 되찾은 거야. 근데 북쪽에서 여전히 원나라는 강성했던 거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한족의 문화가 회복되었다. 자, 명대는 강력한 전제 왕권이 확립되고 중국 역사상 뭡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황제권이 가장 강했던 시대는 명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전합니다. 소설 같은 것이 특히 많이 발전을 하죠. 명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국지, 연의 뭐 이런 것들. 자, 명은 15세기 초 성종 영락제 때 대외적으로 팽창합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정화, 환관입니다. 넷이에요. 환관에게 명해서 뭡니까? 남의 원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루트가 이쪽.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래서 정화가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뭡니까?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데 이때 이쪽 지역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때 뭐가 생겨요? 중국인 이민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중국인 이민자들 우리가 화교라고 하죠. 화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국위를 떨쳤다. 이때부터 중국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본격적 진출, 화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뭡니까? 이 중국인 화교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유독 뭡니까? 좀 단일 민족 요것이 좀 강해서 중국의 화교가 성장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 합니다. 자, 셋째, 명은 북쪽으로 몽고족의 집, 앞에 얘기했죠. 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외구의 약탈입니다. 나중에 또 이 북원 쪽, 오이라트라는 쪽 애들이 또 생겨난 다음에 뭐 토목보의 변인이 뭐니 해서 뭡니까? 뭐 명나라 황자가 포로로 잡히고 뭡니까? 난립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뭡니까?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또 아니었던 거죠. 자, 더구나 16세기 말 명의 국력은 더 쇠약해졌고 17세기 중엽 만주에 일어난 만주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넘겨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자, 정화 해외 원정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청대욱이다. 자, 임진왜란 전후에서 만주에 대한 명나라 통제력이 이완, 느슨해진 거죠. 자, 건주위,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건주위의 여진, 수장인 누르아치입니다. 성씨는 아이신기오르예요. 아이신기오르 누르아치입니다. 아이신기오르를 한문으로 음치한 게 애신강라입니다. 애신강라씨의 누르아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 스스로 칸에 올라 국호가 후금이다. 그래서 어떤 거야? 고려시대 금나라, 여진족의 후예라고 해서 후금이다. 자, 나중에 청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비교하면 대체로 전기 때 명나라고 후기 때 청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병자호란이다. 자, 조선이 친명 정책 추진합니다. 청의 태종이 홍타이즈입니다. 직접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켰다. 이게 병자호란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전쟁이 합시간에 끝나요. 북방 유목민족 쳐들어올 때 뭡니까? 우리나라 이겁니까? 우리나라는 반도고요. 깊숙이 들어와야 되죠. 그때부터 유목민족이 뭡니까? 유목민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뭐야?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잡으면 된다. 라는 거죠. 뭐 거란족이 고려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도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뭐냐면 거란족이 고려 때 쳐들어왔을 때 뭡니까? 똘똘 뭉쳐 싸웠던 거고 그다음 어떤 거죠? 병자호란의 경우입니다.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이 청나라 군대가 올 때 뭡니까? 그 전에 조선 내부에 내란이 있어서 북방군이 거의 대부분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면 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시대 양규 장군이 해야 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다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내려왔고 그다음 뭐야? 그 청나라 기병대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뭡니까? 원래 고려의 현종이 몽진 갔던 것처럼 원래 우리의 인조도, 강화도 쪽으로 뭡니까? 원래 몽진을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기병이 너무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못 가고 남한산성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된 거야? 결국 패한 거죠.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졌어요. 이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슬람 세계 이렇게 보시면 뭐 오스만 제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뭡니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오스만 제국이 지금 터키죠. 대제국이에요. 자,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에 걸친 제국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만큼의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나중에 쇠퇴해서 맛이 간 거죠. 맛이 가도 여전히 터키는 그쪽 지역에서는 강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티무르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고 왕실 후인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에서 건설한 제국이다. 거의 뭐 깡패 수준으로 굉장히 전투에 능했다고 해요. 사파비 왕조라는 게 있고요. 자, 예언자 무함마드의 피를 이었다. 사파비 가문이 이란에 세운 왕조입니다. 자, 무굴 제국. 자,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이다. 자,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었다. 이슬람 세력 확대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동남아시아에 진출. 오늘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일대 이슬람교가 성행하게 되었다 해서 뭡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슬람 하면 중동 지방을 떠올리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 명이 넘으니까 뭐 우리가 이슬람 얘기하면 뭐 사우디를 떠올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많지가 않죠. 사막 지방이고. 인도네시아 보면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로서 뭡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말레이시아도 인구가 많죠. 그다음 일본입니다. 일본 중요하죠.
자, 뭐에 대한 배경이다? 임진왜란의 배경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14세기에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일본 특유의 무신정권이 막부 시스템이에요. 어떤 거예요? 뭐 고려시대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귀족은 뭐 존재 눈에 허수아비지. 실제로 누가 통치해요? 군인들이 통치하는 거죠. 이 일본의 경우에는 뭡니까? 서양의 뭐 중세 뭐 봉건제도처럼 뭐야? 막부의 정점에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이 있고요. 그 밑에 다이묘, 영주예요. 다이묘가 영주입니다. 영주 밑에 무사가 있죠. 그래서 막부의 체제가 안정될 때 뭡니까? 쇼군이 위에서 뭡니까? 밑에 있는 다이묘들을 뭡니까? 통제하면서 어떻게 굴러가다가 나중에 쇼군의 힘이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딱 다이묘가 지가 쇼군 되겠다고 싸우는 거지. 그게 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후반까지 100년 정도 전쟁을 한 거예요. 일본이 갈갈이 찢겨서 뭡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싸워요. 자, 이 상황에서 뭡니까? 10세기 후반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전국시대 혼란기에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뭐 영웅이랄까? 어떤 시대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발생을 하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지간한 전국시대의 패자들을 뭡니까? 대부분 때려잡아요. 때려잡아서 뭡니까? 천하통일 직전에 뭡니까?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사람들이 보더라도 뭡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건들건들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을 등용하는 건 이 사람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극심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을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극심한 신분제 사회인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뭡니까? 일본은 과거 제도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을 때 뭡니까? 승진하는 것 빼고 뭡니까? 일상적으로 하층민이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뭡니까? 가문의 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뭡니까? 애초에 오다가 사무라이긴 한데, 이 다이묘긴 한데 뭡니까? 이 격이 높은 가문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 중에서도 뭡니까? 이보다 격이 높은 부하들도 있었던 거야. 가문의 레벨이 높은 거지. 이 오다 노부나가의 특징이 뭐냐면 뭐 평민, 히데요시입니다. 그다음에 뭐 귀족, 아케치, 미스히데 등등등 있는데 다양한 인물을 등용하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쓰지만 뭐 하는 거야? 부하를 좀 막대해요. 홀대합니다. 거의 무슨 쌍욕에 가깝고 뭐야 인격 모독에 가깝게 막 대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 오다 노부나가보다 뭡니까? 가문의 레벨이 원래 높았지만 노부나가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해요. 제거한다 뭡니까?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누가? 히데요시랑 아케치란 사람이 싸워서 히데요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뭡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데 이 사람은 순전히 뭐예요? 원래 이 사람은 무사가 아니에요. 그럼 귀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 원래 뭐예요? 평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야? 평민층 출신으로 뭡니까? 권력자가 됐어요. 일본사에서 뭡니까?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일본 가문의 격이 중시되고 있다 뭡니까? 특히 일본 왕가랑 가까운 핏줄을 중시합니다. 이 다이묘의 경우에도.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평민 출신이니까 일본사에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권력자가 됐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야? 다른 난다긴다는 뭡니까? 무슨 사무라이 가문이나 무슨 영주 가문들이 무슨 때 뭐야? 얘는 뭐야? 그냥 평민 출신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데요시가 뭡니까? 히데요시가 쇼군이 못 된 거예요. 쇼군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쇼군은 뭡니까? 이 일본의 특정한 귀족 성씨만 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데 뭐 그래서 쇼군은 뭐 일본의 특정한 겐지가 있고 뭐 타이라가 있고 있는데 겐지만 뭡니까? 쇼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야? 귀족 가문은 할 수 있으니까 히데요시는 쇼군이 안 된 거예요. 쇼군이 안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뭡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 전쟁은 어쨌든 끝났고 그렇죠?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가문의 격이 무지하게 높은 이런 영주들이나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니까 출세할 기회가 없는 거지. 내가 평민인데 뭐 적작의 목을 배우면 내가 뭐 이렇게 뭐 사무라이가 되고 하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불만이 부글부글할 때 뭡니까? 그때 히데요시가 파격적인 거지. 옆에 조선이 있고 명나라 있다. 거기 가서 싸워서 거기를 차지하면 니네 영지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 돌린 겁니다.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실패했죠.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히데요시가 뭡니까? 권력자가 된다 뭡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에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사망하고요.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힘에 의해서 뭡니까? 유지되던 이 체제가 붕괴하죠. 그래서 뭡니까? 히데요시는 갔어요. 하니까 뭡니까? 이때를 기다리는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가문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뭡니까? 들고 일어난다 뭐야? 히데요시의 자식, 어린 자식을 쳐서 뭡니까? 하나를 빼앗은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지금의 도쿄, 에도 지방의 도쿠가와 막부예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뭡니까? 이 성씨가 뭐예요? 성씨예요. 겐지 성씨입니다. 쇼군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집권적 봉건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히데요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히데요시. 이 히데요시의 근거지가 일본 쪽에서 옵니다. 관서지방, 칸사이. 관서지방. 여기가 중심지가 오사카예요. 그 다음에 이에야스의 중심지가 관동지방. kan토지방이죠. 여기가 도쿄예요. 도쿄. 그래서 관서지방이 오사카고요. 여기에 히데요시의 성이 크게 있죠. 관동지방이 도쿄인데,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일본에 뭐 여기 큐슈 있고, 본슈 있고, 시코쿠 있고, 홋카이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야? 요렇게 잘라서 뭡니까? 여기가 관동이다. 그래서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의 지역 감정이 지금도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안 좋습니다. 지금도. 오사카 쪽이 뭡니까? 사투리가 억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통 일본 미디어 컨텐츠를 번안할 때, 뭐, 좀 부산 사투리나 이제 뭐 이쪽 사투리로 많이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오사카 쪽인데, 도쿄 지방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일본의 도쿄 지역 출신 만화가가 오사카 출신이 나오면 대부분 좀 치화화 시키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특히 야구의 경우도 오사카 중심팀이 실제로는 오사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한신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팀이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팀이 있는데 원수예요. 이게 스포츠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도시입니다. 도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심지가 어디로 넘어간 거야? 원래 경도, 오사카 옆에 경도라고 해서 교토에서 뭘로? 도쿄, 에도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에도 시대에 일본은 평화 안정을 이루게 발전, 네덜란드와 교류합니다. 문호를 열지 않는데요. 네덜란드만 일부 개방해요. 그래서 나가사키 항구만 일부 개방해서 네덜란드랑 교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교적 뭡니까? 서양 문물을 수용할 때 충격이 좀 적었던 거죠. 자, 서양 세력의 동양 진출. 이 시기엔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진출합니다. 침략의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서세 동점. 이건 뭡니까? 역사 용어인데요.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차 점령한다는 거예요. 자,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점차 서양 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서양의 근세입니다. 봉건제도 해체해서 이 서양의 중세가 점차 해체됩니다. 14세기, 16세기 이르는 동안 서양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 사회와 근대 문화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유럽 세계 확대, 종교 개혁이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서양 중세, 신중심, 그래서 종교 중심이죠. 종교 중심. 여기 있는 종교는 뭐야? 기존의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에서 뭐가 나온 거야? 근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르네상스예요. 이탈리아 중심으로 어떤 거요? 여러분, 서양 중세의 경우 뭐냐면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양 중세 굉장히 심했던 시기에 뭡니까? 뭐 동네 아가씨가 뭡니까? 막 없음 누구를 사랑하네 흥흥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면 뭐 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야? 우리는 죄인이야 해서 뭡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그림, 성모 마리아 그림, 성인들 그림, 그다음 뭡니까? 노래도 뭡니까? 찬송만 부르니까 뭡니까? 아이 좀 거기서 벗어나자 해서 뭡니까? 뭐 누구와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뭐 서정시 이런 것도 쓰고 그게 르네상스예요. 뭐야? 신중심 사고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입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여러분 뭐 신화 보시면 뭐 신이 질투하고 인간적이잖아.
자, 지성과 감성 조화된 인간성. 자,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가 두드러지게 발전합니다. 따라서 근대 과학이 또 태동하죠. 신에서 벗어나니까.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근대 문화 창조 운동이다. 그 다음에 유럽세계 확대.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다.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를 개척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아시아고요,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고요. 이거 호주예요. 어떤 거요? 여기 지중해. 원래 이 유럽 애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뭡니까? 인도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 지중해를 장악한 애들이 앞에 있던 뭡니까? 대제국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너무 세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지. 그때 얘네가 생각하는 거 뭐야? 얘네들 이슬람 애들 투르크 애들 세네 해서 뭡니까? 그럼 지구는 둥구니까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면 뭐가 나와? 인도가 나오겠지 하고 갔더니 뭡니까? 신대륙이 나온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온 거죠. 이게 신항로의 개척입니다. 애초에 뭐 때문에 이슬람 애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가 그레이트 세일링 에이지, 대항해 시대입니다. 게임도 있고요. 역사 용어예요.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이동합니다. 자, 유럽 각국은 무역과 함께 식민지, 이게 핵심이죠. 자, 포르투갈은 동양 무역 독점,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아메리카 대륙 진출,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도 앞다퉈 해외로 진출. 자, 유럽 대륙은 세계로 팽창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역과 식민 활동의 결과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 발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양에서 근대가 먼저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뭡니까? 얘네가 뭐 엄청나게 우수하고 뛰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다 뭡니까? 경제적으로 팽창하니까 근대로 나아가는 거죠. 상업혁명이고요. 자본주의 발전. 절대왕정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래서 상업중심적 정책인 거지. 그걸 추진합니다. 자, 신앙여행 책 읽어보시면 돼요. 뭐 포르투갈 왕자 엘리케 유명하죠. 자,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트. 원래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항의하다. 탄트. 그래서 항의하는 자들. 어떤 거야? 카톨릭. 서양 중세 로마 카톨릭을 뭡니까? 이게 부패하잖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 많이 부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란 명칭은 뭐냐면 시끄러운 애들. 처음에 출발 어떤 거예요? 멸칭이에요. 얕잡아 뭐 깎으려 봅니까? 야, 쟤들 시끄러운 애들이야 했는데 뭐야? 어떤 거야? 수용한 사람들은 우린 자랑스럽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이게 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요즘의 용어로 뭡니까? 개신교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된 거죠. 자, 독일에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루터파, 칼뱅파, 영국 성공회 등 어떤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뭡니까? 개신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크게 기독교라고 번역을 하고요. 기독교가 뭡니까? 원래 구교. 원래 옛날부터 있던 게 뭐야?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고요. 로마 카톨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천주교예요. 성당에 가면 신부님 있고 수녀님 있고 맨 위에 올라가면 교황. 이렇게 있죠.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때 종교개혁 할 때 뭡니까? 여기에 이 천주교의 이 부패를 비판하면서 떨어져 나간 교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우리가 개신교라 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별을 하시고요. 자, 중세 크리스트교 세계의 통일, 기독교의 세계의 통일이 붕괴합니다. 자, 종교개혁운동이 사회개혁운동이나 민족운동과 연결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개신교회가 나날이 성장하니까 카톨릭도 뭡니까? 계속 부패한 상태로 있었으면 많겠지.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정화해야 한다. 그래서 신교의 성립에 작을 받은 카톨릭 교회의 개혁운동으로 예수회, 제수이트입니다. 로욜라란 분이 뭡니까? 이 카톨릭 교회 내부에 만든 뭡니까? 일종의 모임이에요. 제수이트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로욜라란 이 인물이 군인 출신입니다. 어떤 거야? 선교사를 군인처럼 양성한 거예요. 정말 빡세게 뭡니까?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뭘 보낸 거예요? 선교사를 파견하는 단체가 예수회예요. 예수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자기 나라가 아닌 정말 생판 모르는 동네 가서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이 선교사죠.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동양과 신대륙의 활동, 로마 카톨릭을 널리 전파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계통의 가장 유명한 대학은 카톨릭 대학이 있죠. 카톨릭 대학이 있는데 예수회, 카톨릭 내부에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 또 따로 있어요.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 어디야? 서강대예요. 그래서 뭐 카톨릭대나 뭐 서강대가 뭐 통합한다 안 한다 예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뭐야? 카톨릭 계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뭐 상식적으로 좀 설명드린 것이 좀 있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명나라, 청나라, 그다음 뭡니까? 일본. 이 임진을 한 전후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